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이 췌장암 3기 환자분들 이제 보다 보면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이 췌장암 3기라는 것의 의미는 우선은 수술이 일단은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 근데 대부분 그 이유가 내가 가진 암이 혈관하고 붙어 있어서 또는 혈관 침윤이 있어서 이제 수술이 불가한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수술도 안 하시고 항암을 오랫동안 이제 지속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나는 4기 전이암은 아닌데 3기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은 못하고 항암만 지속한다. 이건 약간 좀 특이한 게 다른 암인 경우에는 좀 이런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런데 췌장암 3기는 전이암은 아닌데 굉장히 애매한 수술은 불가하고 항암은 지속적으로 오래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제 2년 이상 이렇게 계속 항암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들 이제 CT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요.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항암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췌장암 주변에 큰 혈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췌장암이 생기면은 주변에 있는 혈관 옆으로 이제 암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집을 짓듯이요. 혈관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렇게 암 덩이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항암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은 영상으로 봐도 사이즈가 딱히 움직이지도 않고 그 모양도 딱히 변하지 않고 뭔가 조형 증강도 잘 안 되는 덩이들이 그냥 이렇게 혈관 옆에 붙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암이라는 거는 만약에 2cm다. 내 암의 크기가 2cm래요. 또는 3cm래요. 이랬을 때 그 2cm, 3cm 안에 꽉 채우고 있는 게 모두 암세포인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 췌장암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만약 2cm다 3cm다 이러면 이 덩이 안에는 암세포 말고 암세포의 성장을 이제 도와주는 배지와 같은 면역세포라든지 아니면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원 세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세포들이 같이 이렇게 공처럼 뭉쳐 있는 거예요. 100% 암세포가 이렇게 덩이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덩이 안에는 암세포가 박혀 있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는 섬유세포라든지 면역세포가 더 많이 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췌장암은 특이한 게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도 사이즈도 크게 줄지 않고 그냥 그 덩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덩이들이 바위덩이처럼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마도 이 췌장암 안에는 이 섬유세포들이 많이 있을 거고 이 섬유세포라는 것 자체가 방사선이나 항암에 의해서 뭐 크게 늘거나 줄거나 이제 이러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을 해도 거의 비슷하고 항암 치료를 해도 사이즈가 변화 없이 쭉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게 3기암 환자분들의 특징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췌장암 환자분들 파리카시톨이라는 영상 이제 올린 적도 있는데 이제 근래에도 문의를 하시거나 이제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췌장암 환자에서 이제 보완 치료로 가장 적합하다라고 여겨지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파리카시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파리카시톨이라는 건 활성염 비타민 D라는 치료제인데 이 비타민 D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췌장암 3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 사이즈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대로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하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이 암덩이 내에 암세포가 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을 도우려는 배지와 같은 섬유세포, 면역세포 이런 것들이 같이 더 많이 백그라운드처럼 있는 암덩이를 이루는 게 이제 췌장암인데 이 박혀있는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세포들 이 세포들을 비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D예요.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또 이 섬유세포들이라든지 면역세포들의 활성을 더 자극하는 스텔레이트 셀 별성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별성세포를 사실 억제해주는 게 이제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특히 백그라운드에 섬유세포, 면역세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이 췌장암 환자분들에게 이 백그라운드 세포들의 활성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암세포를 자극하지 않는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치료제다. 자, 그 이유는 췌장암이 특히 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섬유세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CT 영상을 리뷰를 하다 보면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세요. 이 췌장암 환자분들의 패턴은. 혈관을 끼고 주변에 반지처럼 둥그렇게 에워싸거나 아니면 큰 혈관 양옆으로
이렇게 집 짓듯이 들러붙어 있거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아주 오래되면 거기서 빠져나온 세포들이 이제 전이암으로 가는 거거든요. 패턴이 거의 비슷하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 췌장암, 이 3기 환자분들 이 암덩이 안에 췌장 암세포가 사실 많은 거면은 이 크기의 변화가 사실은 좀 잘 보여야 되는데 방사선을 하든 뭘 하든 크게 변화가 사실 잘 없어요. 이 췌장암 세포들은. 자, 그렇다는 의미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췌장암 덩이는 췌장암 세포보다 더 많이 아마 차지하고 있을 게 섬유세포일 거다. 이 세포들이 원래 방사선에도 항암제에도 크게 반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섬유세포 이거를 얼마나 컨트롤하고 억제시키느냐가 이제 치료 기간을 더 오래 끌고 가는 거, 이제 항암제 내성을 덜 생기게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비타민 D가 거의 유일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타민 D. 이전에 제가 이제 파리카시도 영상 올린 것도 한번 다시 보시고요. 이제 췌장암 환자분들 근래에 이제 진단받은 분들 계시다면은 특히 3기 환자분들 많으시니까 이제 기억을 하시고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꼭 암 치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십시오. 화이팅!